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이 오늘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김주엽 씨, 재판부가 한 얘기가 조금 눈길을 끄는데 수사 기록 왜 안 보여주는지를 검찰한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.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. 네. 사실은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 그 수사 기록을 사실은 다 복사해서 변호인이 검토하고 기일에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여기서 기록을 못 봤다는 이야기는 변호인이 할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. 그렇게 되면 결국 첫 기일은 공회전되고 맙니다. 그러니까 서로 다 같이 할 얘기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재판장이 뭔가 물어보면 저희가 아직 사건 기록을 검토하지 못해서 뭔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원래는 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? 그렇죠. 그 거죠? 전에 네. 전에 수사 기록을 전부 다 열람 복사할 수 있으면 적법하게.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검찰이 수사 기록 열람 복사를 제한했는데 예. 그 이유가 어떤 그 수사 기밀 유출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미 기소를 했으면 네. 당연히 이쪽 피고인에게도 똑같은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변호인이 기록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. 그리고 또 이 건은 딱 다른 뭐 펀드 문제랑 별개로 딱 그 위조에 관련된 그런 수사 기록이기 때문에 뭐 네.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수사 기밀을 보호할 것이 과연 있는지도 저는 조금 의문이고요. 그래서 물론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. 수사 기록을 보질 못하고. 그렇지만 검찰은 마땅히 보여줬어야 된 것이었는데 보여주지 않은 그런 처사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했다라고 생각됩니다. 일반적이진 않다라는 얘기네요. 그런 가운데서 어제 국감에서 장해찬 키스트 관련해서 국감 내용이 나왔는데 인턴 증명사 발급과 관련해가지고 관여된 소장을 보직해임했다. 그렇다면 이 얘기는 키스트에서는 그 발급 과정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한 거 아닌가요? 사실상 이병건 원장이 지난 며칠 전 국감에서도 인정을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. 예.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? 본인의 딸이 2주 동안 인턴했고 출입증 기록이 얼마 안 찍힌 건 여러 사람 들어갈 때 우르르 같이 들어가느라 기록이 안 찍혔다 말했잖아요. 예.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병건 원장이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요. 그런 식으로는 출입이 불가능하다. 예. 여기서 키스트 논란은 사실 끝난 거예요. 조국 전 장관이나 전 장관의 딸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게 원장이 국감에서 직접 말함으로써 종지부가 찍힌 셈이고 그러자 해당 인턴 증명서를 공식 절차가 아니라 개인 이메일로 발행해준 정경심 교수의 뭐 대학 동기였나요? 지인으로 알려지고 있죠. 예. 이 해당 키스트의 이 소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책임을 느껴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먼저 전달했다고 합니다. 이 부분을 이병건 원장이 받아들인 셈이고요. 보직 해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조사를 거쳐서 징계위원회도 가동될 예정이고 예. 조국 전 장관의 딸 같은 경우는 그 이름이 키스트 50주년 조형물에 새겨져 있는데 그렇다면서요? 나머지 2만 6천 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거쳐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파악한 후 한 번에 삭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. 예. 이게 무엇이냐? 조형물에서 저 이름 빼내겠다는 거잖아요. 조민 씨가 키스트에서 정상적으로 인턴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. 나머지 사법 판단을 기다리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부의 몫이니까 미뤄두고요. 예. 명확하게 키스트는 허위 인턴이 사실상 증명된 건데 왜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갔으니까 예. 사과 안 해도 되는 건가요?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국 전 장관이나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적어도 키스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미 답이 다 나온 거 아니냐는 질문을 좀 돌려드리고 싶습니다. 사건 내용을 그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키스트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에 좀 시사점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김상일 변호사 네. 또 하나 논점 쟁점이 되는 게 건강 문제인데 네네네. 조국 전 장관의 동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나왔던 보도들에 대해서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네네네. 좀 혼란스러워요, 이 상황이.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네. 그냥 일반인들 가운데서 검찰 조사나 공공기관을 상대할 때 이 정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요. 없어요. 왜냐하면 진단서를 내든 증명서를 내든 형식이 다 갖추어지지 않은 거를 내면 문제가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. 예. 그래서 그게 냈을 때 뭔가 부족하면은 다시 그걸 완벽한 걸 갖추어내려는 노력을 하잖아요. 예.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들을 냈고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 시작된 거잖아요. 예, 예. 그런 측면에서는 억울할 건 없다.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. 근데 예. 검찰에서 나온 거를 언론이 보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자기가 처한 상황보다 과도하게 보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. 근데 이 부분은 좀 과도하다. 그러나 이거는 내가 처음에 자료를 갖추어 내거나 소명을 할 때 완벽하게 소명을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완벽하게 소명을 할 테니까 이 부분도 과도한 부분을 좀 그러면 걷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이죠. 그러니까 저 사진만 보더라도 지금 목 보호대하고 이제 누워 있는 모습은 정말 아프다는 걸
뭐 보여주고 싶었는데 네, 네. 실제 아픈지 그렇죠. 정경심 교수도 그런 진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검찰에 낸 거는 입원 증명서였단 말이에요. 네, 그렇죠. 입원 증명서이자 또 증명서라는 게 뭡니까? 네. 공식적으로 권위가 있어야 돼요. 그 네. 권위는 어떤 병원이냐, 객관적으로 어떤 볼 때. 의사이냐, 네. 언제 했느냐 이런 것들이 적시되어야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잖아요. 누구든 아 그래 이런 병원에서 했구나, 이런 의사가 했구나.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달라라고 이렇게 제출한 것도 사실은 상식선이 아니죠. 예. 조국 동생 건도 사실은 그래요. 일부 언론이 자신이 뭐 이렇게 뭐 담배를 피웠다거나 이런 뭐 건달처럼 행동했다거나 이런 보도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억울할 수 있어요. 저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고, 악의적일 수도 있다고 봐요. 하지만, 그러나, 그런 그것이 악의적일지라도 자신이 지금 증명해야 될 건 공식적으로 증명하면 예. 되는 문제거든요. 그런데 이것이 이 두 사람 다 굉장히 비공식적인 어떤 그런 그 경로를 계속 밟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고 그게 바라보는 국민들이 참 답답한 어떤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예. 곁가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. 본류는 자신이 아픈 거를 굉장히 누구나 다 들어서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예. 공인된 방법으로 증명하라. 이게 그냥 해결책입니다. 그렇겠죠.